to make a egg sandwich? 네이버 같은 앱들은 아직 선택할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장소 같은 정보들을 좀 더 상세하게 얻을 수 있는 우주에 있는 요리사?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죠. 자, 오늘은 iOS 18.2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게 베타 버전이 몇 주 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정식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고고! 자,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콘들이 바뀐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에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홈스크린에서 다크 모드 아이콘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면 자체를 다크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에 하얀색 테두리가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에 이렇게 컬러를 입혀 보면은 이것도 설정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기본 앱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설정에서 앱으로 들어가 보면 상단에 기본 앱이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앱별로 들어가서 기본 앱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이 돼서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지메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브라우저도 들어가서 보면 사파리 말고 크롬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앱들은 아직 선택할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파리보다는 크롬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iOS 18.2부터는 챗 GPT를 아이폰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설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로 들어간 다음에 내려보면 챗 GPT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상단에는 챗 GPT 토글이 있고요. 그 아래를 보면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는 섹션도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데일리 리밋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무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고급 버전의 챗 GPT를 사용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은 기본 버전으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급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29,000원의 구독료를 매달 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챗 GPT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이걸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챗 GPT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시리와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리를 부르게 되면은 챗 GPT를 통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텍스트 작성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자, 시리를 한번 불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How to make a egg sandwich? 이게 일반 시리에서 그냥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웹에서 찾은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챗 GPT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업데이트는 꽤나 편하다고 체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폰 16의 옆면을 보면은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장소 같은 정보들을 좀 더 상세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 상태에서 서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에스크 버튼을 누르면 챗 GPT를 사용해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게를 찍게 되면은 그 가게에 대한 정보랑 메뉴, 이런 정보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이게 지원이 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의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설정에서 카메라 컨트롤로 들어가 보면 상단에 자동 노출, 자동 초점 고정, 이런 메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노출이나 포커스를 잠그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글을 켜고 나서 카메라 컨트롤을 살짝 누르게 되면은 초점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락을 건 상태에서 손을 비춰보면 포커스가 잡히지 않는 게 보이죠? 포커스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도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플레이그라운드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키워드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피자, 요리사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해주면 이거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키워드를 또 추가해주면 그 키워드를 추가한 거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저는 배경으로 스페이스를 추가해봤는데 그러면 마치 우주에 있는 요리사?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키워드만으로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오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를 추가하는 거 말고 문장으로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단어를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일러스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해보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스타일로 선택해주면 좋겠죠. 이번에 잼모지도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키보드에서 이모지 키보드로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에 아주 작은 아이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타이핑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인식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잼모지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에 사람 사진을 넣으면 상당히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저도 제 사진을 넣어봤는데 굉장히 특징을 좀 잘 잡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모지 검색창에다가 설명을 입력한 다음에 잼모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도 잼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만의 특별한 이모지가 필요하다면 이걸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보세요. 다음은 이미지 완드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쇼츠로 보여드렸던 기능이죠. 이미지 완드는 메모 앱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AI가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메모 앱에서 이 펜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래 약간 요술봉처럼 생긴 펜 툴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이미지 완드인데 이걸 눌러준 다음에 동그랗게 그려주면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용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생각보다는 그 포인트를 잘 잡진 못하더라고요. 단순한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으로 하니까 인식은 굉장히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된 상태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면 직접 키워드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미지를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기능은 정말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놨어요. 거의 뭐 발로 그려도 이거보단 잘 그릴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형편없는 그림을 이미지 완드로 다시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고퀄의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레이그라운드나 잼모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추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캐릭터나 브랜드 그리고 상표 이런 것들은 아예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iOS 18.2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한국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활용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추후에는 또 한글도 지원되고 이런 기능들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뭐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